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주를 비롯한 경북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발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울진은 24도에 머물겠지만 영덕이 30도, 포항 31도고요. 경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위험이 있는데요.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생수나 이온 음료, 과일 주스 등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을 제외하고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는 22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20도 중반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가 오늘 영실기에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지난 1978년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원자로가 19일 영시를 기해 영구 정지됐습니다. 설계 수명을 10년이나 연장한 노후 원전으로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역사적인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탈핵 단체들은 고리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고리 1호기 폐쇄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공약을 내면서 월성 1호기 폐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이 이행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이미 판결했고 경주 강진 이후 600여 회 이어진 지진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진이 크면 제일 지금 여기서 걱정되는 게 원전이니까요. 언제 그 문제가 터져서 사실 뭐 어려운 그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닥치는 거니까 늘 불안감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울 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원전 등 이미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을 모두 백지화하는 탈핵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데 이것이 탈원전의 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저희들은 많은 교훈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로드맵이 잘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19일 열리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핵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어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 25개 지정 해수욕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합니다. 포항 지역 월포와 구룡포 등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4일부터 경주와 영덕, 울진 등 19개 해수욕장도 다음 달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도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30여억 원을 들여 시설 환경 개선과 인명구조 요원 배치, 해파리 수거 사업 등을 펼칩니다. 포항시 공무원의 80%는 인사청탁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지난달 인사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하면서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사청탁자는 페널티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80.8%로 나왔습니다. 또 일이 많고 기피하는 부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질문에서는 68.3%가 찬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인사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습니다.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고액 체납자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가 사업 실패 등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데 대구시가 이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693억 원. 이 가운데 5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5만 6천여 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의 재산을 조회해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440여 명에게 이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주택 임차보증금 19명, 상가 임차보증금 76명 등 100명에 가까운 지방세 체납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압류당했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47만 원이고 상가 보증금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71만 원입니다. 고액 전세 임차 보증한 경우에는 그게 부동산에 표시도 되지 않고 그렇게 재산을 혹시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차 보증금까지 압류하는 조치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임차 보증금은 압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수나 납부 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 넘는다고 압류하는 것은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진 게 임대차 보증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박탈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홈리스가 되든 아니면은 쪽방에 가든 아니면은 이게 뭐 고시원에 가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족 해체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당연하지만 불황으로 세금을 못 낸 서민들의 주거권까지 박탈하는 행정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시가 형산강 프로젝트로 천북면 신당하수 처리장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형산강 생태공원은 국비 27억 원 등 총 사업비 96억 원을 들여 생물의 다양성 보전구와 생태학습, 관광체험이 가능한 친수 공간으로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생태 놀이터와 식물원, 야외 공연장 등 다채로운 체험시설을 갖춰 하수 처리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경북의 주택경기 체감지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이달 전국의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대구가 107로 지난달보다 28.4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평균 2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90.6으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경기 체감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마늘의 고장 의성에서 햇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들녘은 수확이 한창이고 시장은 마늘로 가득 채워졌는데 의성 마늘을 사기 위해 전주에서 대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에 비닐을 걷어내고 기계가 마늘을 캐놓으면 인력이 투입돼 마늘을 묶은 뒤 차로 실어 날라야 마늘 수확이 끝납니다. 6월 중순의 의성 들녘. 마늘 수확은 항상 더위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올해 의성의 마늘 면적은 1,539헥타르로 전국 한지형 마늘의 32%를 차지해 최고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작은 건 뭐 가문조락하고는 괜찮다. 의성 전통시장은 마늘장이 서게 됐습니다. 70여 개 점포마다 마늘로 채워져 햇마늘의 알싸한 향을 풍깁니다. 농민들이 차로 마늘을 내려놓으면 상인들은 크기별로 선별해 다시 묶습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전국의 상인들이 와서 흥정해갑니다.
천 한 200~300만 원 정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늘보다 의성 마늘을 많이 찾기 때문에. 마늘 소매 가격은 100개들이 한 접에 평균 2~3만 원 선으로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지만 공급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의성 마늘 가격이 높아도 일부러 마늘을 사기 위해 의성까지 오는 건 품질 때문입니다. 아 진짜 마늘 사러 오셨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일부러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주부들은 다 알 거예요. 의성군은 5일장을 맞아 이벤트 행사를 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의성 전통시장에 의성 마늘 사러 많이 오셔서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성 전통시장의 마늘전은 지금부터 김장하기 전인 10월까지 햇마늘을 판매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30여 년 뒤인 2045년부터 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구성비가 경북은 2015년 69.9%에서 30년 뒤인 2045년에는 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구와 고령자 인구를 의미하는 총 부양비가 경북은 108.3명으로 전국 평균 84.2명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현재 폐교된 뒤 아직까지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민간의 매각과 임대를 추진 중인 59개 폐교부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매각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폐교 주변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나 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시 군별 폐교는 봉화와 영천이 각각 8개 학교로 가장 많고 김천이 7개 학교, 포항과 경주가 각각 6개 학교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울원전 핵심 설비 교체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가 증기 발생기 부실 시공으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문인득 씨의 제보는 지난 2013년 8월 한울원전 4호기의 증기 발생기 교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문 씨는 증기 발생기 하부 지지대가 변형으로 틈이 생기면서 진동이 발생해 전열관이 파손될 수 있으며 지진이 날 경우 핵 연료봉이 녹아내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지구조에 변형되는 그 응력관계를 초과하는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 숫자만 조작해놓고 멀쩡한 것처럼 이거는.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보자가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차례, 지난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또다시 이 사실을 제보했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이미 강도 높은 점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셨을 때마다 이제 킨스에서 약 5개월 정도의 점검을 하셨고 이상 없음을 그 제보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수원은 항상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전 인근 주민들이 주도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 안건을 가지고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외부 전문가 참여 검증, 해외 전문가 검증 등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성 확보에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원전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한편이라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만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구와 수입 무역 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수출구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2와 7% 늘었고 경북 지역 수출구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5와 26.8%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출은 철강, 금속, 수송 장비 등이 증가했고 수입은 광물, 연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국가별 무역 수지는 중국 8억 달러, 미국 5억 달러 등 대부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포항 서울 구간엔 하루 3차례 등 전국에 노선 12개를 추가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서울 구간은 41,300원으로 기존 우등버스보다 30%가량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신설된 노선의 승차권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고속버스 모바일 앱과 인터넷 예매 사이트, 터미널 매표소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교향곡은 심각하고 다소 재미가 덜하다고 생각하셨다면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감성에 웅장한 매력까지 갖추며 응원가로 사용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드보로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연주되는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미리 들어봤습니다. 웅장하고 힘찬 선율과 다채롭고 탄탄한 구성을 자랑하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포항시립교향악단이 6월에 선보일 주제곡입니다. 유연하고 정교하기로 정평이 난 금노상 지휘자의 손끝에서 가장 드보르작다운 명연주가 준비 중입니다. 이번 곡이 그렇게 많이는 연주되지만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또 우리 특별한 해석과 또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선사할 것 같습니다. 협연 무대는 러시아 작곡가의 곡들로 구성됩니다. 협연자로는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 출신의 강충모 피아니스트가 나섭니다. 바흐의 피아노 작품 전곡을 수년간에 걸쳐서 연주해냈다는 그런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아주 집중력 있고 에너지감 있는 그런 구도자의 길을 걸어온 피아니스트입니다. 러시아 특유의 스케일과 박력 넘치는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과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한 변주곡이 함께하는 이번 연주는 20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는 고령 굴립가야금 연주단의 가야꼬 달빛에 춤추다 공연과 경주 아가페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박주우, 최창훈 초대전은 경주 라우갤러리에서 경주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포항시는 결혼 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결혼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를 모집합니다. 작은 결혼식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로 신청해야 하며 9월에서 12월 중 주말에 평생학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결혼식 장소와 신부 대기실, 폐백실 준비, 신랑 신부 예복, 화장, 사진 촬영을 지원키로 했으며 필요한 음식은 결혼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내일 강당에서 대구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아카데미와 공동으로 포항의 첨단 과학기술구와 미래전략산업의 태동이란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국면에서 포항 방사관 가속기를 기반으로 포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정책 과제와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또 관련 공무원과 연구원들이 포항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토론도 벌일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까지 28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담은 대학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우리말 교육 과정과 학생 지도 방안 등을 살피고 다문화 교육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장에서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발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울진은 24도에 머물겠지만 영덕이 30도, 포항 31도고요. 경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위험이 있는데요.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생수나 이온 음료, 과일 주스 등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을 제외하고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는 22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20도 중반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